최근 몰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?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잇따른 몰카 범죄에 따른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최근 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런 몰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. 네, 지난 3일에 김성준 전 SBS 앵커 예.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밤에 11시 55분경에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그런 혐의인데요. 본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그 여성 사진이 나오면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. 또한 지난 18일에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해서 붙잡혔던 그 일본인 A 씨가 있었는데요. 다이빙 경기장에서 아마 그 불법 촬영을 한 모양이에요.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SD 카드를 들여다보니까 수구와 다이빙 종목에 출전 중인 여자 선수 18명의 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를 줌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이 촬영을 했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하네요. 예. 사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처럼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카 피해가 자꾸 발생하니까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공포심, 몰카 포비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몰카 범죄 얼마나 증가했나요? 네, 저 조사해 보니까요. 경찰청의 통계인데요. 몰카 범죄가 2007년에는 564건에 불과했는데 10년이 흐른 다음이 2017년에는 6,465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10배가 넘어진 거죠. 하루 평균 17.7건 정도로 몰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좀 엄청난 숫자인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10년 사이 10배 이상 폭등을 한 건데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? 글쎄 이게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사람들이 일종의 스릴을 만끽하는 것 같아요. 스릴이 있다.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, 남몰래 사진을 찍는 거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들,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몰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그 순간 되게 자기 욕구 때문에 충동적으로 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습 도박처럼 하나의 중독 증상이 생기니까 자기가 이걸 억제를 못하고 결국 못 버티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. 몰카는 일종의 아시다시피 관음증의 일부인데요. 관음증은 성도착증의 일부이기도 하고요. 정상적으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잘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기형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을 욕구 불만 같은 거를 표출하는 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몰카 이게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출 수가 없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유혹을 못 이기는 건데 말씀하신 이 몰카 성범죄 성도착증의 한 유형인 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통 이런 범죄,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? 네, 이게 중독의 일종이라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은 이런 반복적 행동 자체도 다른 중독 증상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은 내성이 생기고 또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. 금단 증상까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또 몰카 찍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서 충동성을 좀 떨어뜨리는 걸 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요?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사실 올 때도 본인의 의지로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 자체에 대한 동기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. 사실 뭐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몰카 범죄 재범률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이게 상당히 놀라운데요. 한국 여성 변호사회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몰카의 어떤 양상이 어떤가를 봤어요. 그랬더니 딱 한 번만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6.2%, 약 절반 좀 못 되죠. 두 번 저지른 사람이 11.7%, 세 번 저지른 사람이 5.8%,
4번이 5.1%인데요. 줄어드네요. 놀라운 것은 네. 5번 이상인 사람이 31.2%입니다. 5번 이상도 늘어났다. 네, 10명 중에 3명은 다시 이 5번 어. 이상이나 이거를 다시 하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몰카 범죄 재범률이 이렇게나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혹시 그 원인에 약한 처벌 수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이게 사실 중독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약한 처벌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의 몰카 사건 판결물 164건을 조사를 했어요. 네.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수조사한 거거든요. 네.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0%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나머지 벌금형이 46%였고 집행유예가 41%. 네.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실의 자료를 보니까요. 예. 최근 3년간에 몰카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총 15,433명이나 됩니다. 엄청 많네요. 그렇죠. 그동안 예. 근데 그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422명밖에 없어요. 구속률이 얼마 되는 건가요? 실제로 한 2.7%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. 10%도 안 되는 구속률. 결국 몰카 범죄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이렇게 예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네요. 자, 그러면 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죠? 보통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되는데 네. 사실 이제 이게 중범죄잖아요. 그러면 예. 그런데 원래 실제 처벌 자체는 입법 취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범행 현장에서만 안 걸리면 된다. 네. 그리고 혹시 걸리더라도 돈만 내면 된다. 벌금 내면 되니까. 그렇죠.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게다가 또 몰카 뭐 이런 걸 보는 건 큰 범죄가 아니지 않아?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도 사실 범죄인데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벌이 이러다 보니까요 큰 죄의식 없이 이렇게 몰카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더 심각한 점은 청소년들마저도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요. 네, 이게 청소년들 보니까 예. 그 앞서 말씀드린 김광수 의원실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그 검거됐던 15,433명 중에서 네. 10대와 20대가 8,006명입니다. 즉 네. 전체 51.8%가 청소년이에요. 절반이 넘네요. 그렇죠. 이게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음란물 같은 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. 이걸 따라하고 이런 모방 심리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사실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는 충분하지가 않은데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이런 그 음란물 같은 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. 그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럼 이 몰카 범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네, 이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불법 촬영 자체가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예.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인데요. 만약에 내 가족이 몰카 촬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면 네.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분명해지는 거죠. 맞습니다. 두 번째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관련 법령들을 좀 촘촘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공중위생관리법 같은 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네. 몰카 취약 장소에 대해서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하고요. 만약에 이제 몰카 그 찍힌 촬영이 일어난 그 건물이나 또는 그 업소 같은 데는 네. 주인들도 일종의 점검할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고요. 네.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는 불법 그 촬영 그 물 자체 유통하는 조직들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일종의 카메라를 변형시켜서 몰카로 만드는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경로를 단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. 또 무엇보다 이제 기술이 발달될 때 좀 더 좋은 쪽으로 불법 영상 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 네.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. 예. 사실 이런 뭐 강력한 처벌 조항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형 선고 비율인 것 같습니다. 네.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